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촬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이 교수님들 위주로 저희가 대부분 했었는데 저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시기 어려운 순서대로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모시기 어려운 분 두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피부과 원장님 최건영 원장님, 그리고 안과 원장님 김재우 원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원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작은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남구 상봉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최광현 원장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람 일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두 분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 어떻게 저희 채널 알고 계셨어요? 나는 준서하는 걸 항상 응원하기 때문에 난 자주 봤지. 네, 저도 많이 댓글도 좀 달고 그래요? 선풀도 좀 달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 채널이 원래는 이제 교수님들 위주예요. 그래서 뭐 연구라든지 뭐 학회 이런 얘기들도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들 모신 이유는 저희가 외과 선생님들, 영상외과 선생님 계시지만 경쟁과에 대한 저희 이런 갈망이 있단 말이죠. 저희 선생님들 중에 이 경쟁과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의사 후배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조언이 막히는 포인트가 경쟁과. 제가 이제 미달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경쟁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턴을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2개 과를 돌게 되는데, 그 과를 돌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에서 그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성적수는 아니고, 그 과에서 어떠한 인지상을 원하는지, 그 교실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읽고 파악하시면은 조금 성적보다 플러스 프리미엄을 얹고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성적도 좋고 뭐 인품도 훌륭해야 돼 여러 가지 다 잘 하셔야겠지만 뭐 그런 면에서도 조금 본인이 좀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병원에서 원하는 약간 남자 여자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이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액티브한지 뭐 재밌는 친구인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또 교실이라는 게 또 한 번 연을 맺으면은 이제 평생 이렇게 서로 이제 동문회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이제 인생을 같이 함께하게 되니까 여러 추억도 함께 되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성적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과에서 인턴을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과 인턴을 돌진 않았습니다. 돌진 않았는데 네. 그게 뭐 중요하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그 과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 한 달 동안 그 과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잘 지내고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조금 더 우리한 건 좀 사실이죠. 원장님의 경우에는 본교셨으니까 본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알기가 좀 쉬우셨을 거잖아요. 근데 타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타교생들은 사실은 요새는 그런 경우도 많이 희석되긴 했는데 저희 때는 CMS 본교 타교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타교생들 대부분 이제 인턴을 하셨죠. 피부과 인턴을 도신 분이시고 그 교실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시고 나중에 의무에 입학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이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적도 이제 평가가 되고 인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레지던트 시험, 그 다음에 인턴 성적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두 분은 뭐 성적도 그냥 그렇고 인품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내신 성적이 조금 뭐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뒤에 걸로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희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가요? 충분히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 잘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 원장님들께서 보시는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보셨을 때 우리 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끝이다. 아니면 내 밑으로는 다 피부과랑 안과 후배는 완전히 탑 중에 탑만 있다 이런 거. 글쎄요, 뭐 시대가 가도 뭐 그런 건 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뭐 지금 세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는 이제 공부랑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두 분 잘 아시지만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위에 상위권 애들이 봤을 때는 우리끼리의 비교가 되게 웃길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저보다는 확실히 약간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대 공부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팁을 준다면, 그러니까 뭐 이게 요새 특히 더 그렇지만 너무 빡빡하잖아요, 일정이.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낮에는 놀고 밤에 좀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좀 빡빡한 스케줄 안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효율, 의대 공부라는 게 결국 이제 많은 양을 단시간에 해야 되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놔버리고 밤에 자버린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연애를 한다든지 책을 안 열어본다든지 그런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꾸역꾸역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재 중에 수재 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유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결국 끝에 손을 놔버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네, 포기만 근데 안 하시면은. 그러면 왜냐면 제가 이제 지도 교수 할 때도 어떤 사례들을 본 적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다가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조금 많죠. 봤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들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중간에 이제 하차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렇죠. 물론 뭐 어려운 질문이고 답은 없지만 그런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재희 원장님 혹시 이거는 나도 공부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이런 근데 지금 질문을 그럼 최강 뭐 원장님이 이제 지적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원장님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포기하지 않은 방법이 뭐였는지.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남들보다 딱 고선에서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때는 그리고 약간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개념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 참 그런데 학생들한테. 주로 학생들이 본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유급이나 이런 걸 당하는 나는 친구들.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들. 그게 포인트네.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아무나 하고 놀지 말고 골라야 되는구나.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스터디 그룹을 나 2개 했잖아. 김재호 원장님 스터디 그룹의 멤버가 좋았지. 그 탑 그레이드가 많이 섞여 있었죠. 그 공부 잘하는 여자애들. 맞아. 맞아. 우리 스터디 그룹은 진짜 하위 중에 최하위였는데 다 지금 보면 내과 외과 하고 있고. 버려진 애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요. 최 원장님은 스터디 그룹이 어땠어요? 저 같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갈렸네. 계속 같이 있었어. 스터디 그룹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거기서 특출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겉멋이 드는 그 사춘기가 안 끝난 애들처럼 그런 짓만 안 하고 아이씨 안 해도 돼, 그만하지 뭐, 그런 이상한 태도만 안 가지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 근데 지금도 기억해보니까 두 분이 저한테 학창시절에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우리 스터디 그룹으로 좀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스터디 그룹은 되게 본과 4학년 때 하니까 이제 본과 3학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아하, 그걸로 이제 봐서. 네, 그걸로 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그룹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얘네들은 엄청 꽃필 애들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냉정하게 버려요? 지금의 학생들한테 이제 조언을 한다면 친구보다는 진로다. 왜냐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기간을 따지자면 얘네들하고 스터디하는 게 맞겠고, 나는 이제 경쟁과를 갈 생각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근데 본과 4학년 스터디는 그 국가고시 패스가 문제니까 그걸 패스하냐 페일이냐 둘 중 하나니까 성적을 따지진 않잖아요, 국시는. 의사고시는 그런데 제 말은 내신 차원에서. 내신 차원에서 스터디 그룹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를 갈 것인지 이런 건데, 그렇지. 지금 시스템이 의대 내신이 그런 과를 정할 때 들어가는 시스템인가? 그렇죠, 들어가죠. 우리 때는 그게 별로 안 들어갔었거든. 우리 기준이 때는 작았구나. 그렇지, 인턴 성적하고 그다음에 레전트 시험 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뚫을 수가 있었던 게 인턴 성적이 조금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나는 다행히 마지막 달 근처에 좀 편한 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과. 마지막 달에 도는 과가 뭐 외과, 뭐 간담체 이런 거 걸려버리면 이제 애들 이제 우울해지는 거고. 그렇지. 나는 마취과를 돌았는데 다행히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이 마취 걸어놓고 옆에 이렇게 서서 어시스트 뭐 옵저베이션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공부를 그때 조금 할 수. 펼쳐놓고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달에는 조금 이게 봐주시더라고. 꺼내서 그럼 책을 공부를 한 거야? 찢어서 갔지. 아하. 나는 찢어서 갔어. 그래서 환자가 나빠지든 말든 뭐. 아니지. 그거는 사실은 학생 때 환자를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기계가 삑삑삑삑 거리는 거, 그것만 잘 그치, 들으면 돼. 경고음이 들리면 교수님한테 콜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거 학생한테
단독으로 맡겨놓지도 않고 뭐 음. 나는 이거를 오늘 요만큼 공부를 좀 해야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찢어서 찢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그러면 내신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 내신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 하는 만큼은 하자. 누구랑 같이 지내는지가 중요하겠다. 요런 게 이제 핵심 메시지일 것 그래도 같고. 굳이 뭐 성적 때문에 뭐 그렇지, 인간관계를 뭐 그렇지.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너무 이제 너무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너무 냉정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같이 지내다 보면 얘는 인생이 약간 근데 내가 냉정하지 못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두 분 빼고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제 레지던트 시험에 대해서는 레지던트 시험 사실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지금 김재원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과 운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준비를 1년 동안 해야 되죠? 1년 동안 준비, 글쎄, 시험, 보통, 근데 되게 국시에 이제 리바이벌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객관식이고.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 네. 진짜? 계속 그러니까 인턴 근무에 충실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아 진짜?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레지던트 시험 성적이랑 인턴 성적이 대치될 수밖에 없네. 이거를 빡세게 공부하면 인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기가 쉽겠네요. 근데 인턴 근무에 충실한 게 먼저 아닐까요? 복시를 열심히 하는 게 레지던트 시험의 초석이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인턴도 어떻게 보면. 인턴 임상 경험도 저는 이제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턴 때 많은 경험을 하시면은 인턴이 임상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잘 레지던트 타고 시험할 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 LTV 이렇게 꽃도 되는 LTV. 뭐 그런 거 문제 나오지 아.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충분한 인턴 경험에 충실히 하시는 게 와 근데 좀 충격적이다. 왜냐면 저는 이제 경쟁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시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너무 공부에 치중하시다 보면은 또 그 근무과의 성적이 떨어질 근무과에서 수 이제 있으니까.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아. 또 좋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뵀던 분 중에 안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턴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고 일부러 먼저 군대를 가셨거든요. 3년 동안 레지던트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레지던트 시험을 거의 탑을 보고 그 다음에 안과를 들어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군복무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인턴 끝나고는 군대 갈 생각으로 피부과를 지원하긴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군대는 이제 나중에 갔지만 뭐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공부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뭐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는 먼저 군대를 가는 경우에 그러면 레지던트 시험 보는 게 확실하게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 또 군대를 가서 또 그 생활 패턴 유지하기가 학습 패턴 유지하기 쉽진 않죠. 만약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진짜 맘 잡고 한다는 전차에 물론 그렇다면 유리할까요 확실히? 글쎄, 그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닐 수도 있다. 반반 결국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인생 3년이란 군대 시간도 사실 임상 의사로서 좋은 경험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로 군대 갔다 오면은 조금 더 그 경험이 더 쌓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인턴을 하고 나서 공부 가는 거 그리고 레지던트 끝나고 가서 가는 거 다 다르니까 요새는 뭐 사실 현역으로도 많이 가지만 현역으로도 많이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딱 맞물리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마이너과를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꼭 마이너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경쟁과 경쟁과. 왜냐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이, 그런 수준이라 근데 완전히 제가 보기에 작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과 외과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교수까지 할까를 생각하는 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피부과 안과를 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내가 될 만한 게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시작하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주로 보는 컨텐츠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덤비는 거는 이제 되게 사실 답 없는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 학생 때가 정하기보다는 인턴 11달 충분히 다 그렇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 늦지 않으니까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이제 학업에 충실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공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서 의대를 갈 거다라고 이제 목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의대에 떨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의대 하면서 과를 정하는 거 하고 그 과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를 하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배우는 전환부, 안성형, 서브스페셜 있잖아. 너도 간담체. 음. 이런 거를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 너무 많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학생들이 미리부터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운도 진짜 많이 이게 내가 지금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마취과에서 마지막 달에 공부를 할 수 있었어? 물어봤는데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지만 마지막 달은 인턴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 맞아. 인턴 성적이 거의 끝나고 시험 보기 전 달에 끝났는데 마취과를 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좀 뭐라고 해야지 눈치 안 보이게 공부를 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학생 때는 또 학생 때 공부를 물어봤지만 학생 때 공부 진짜 못했지. 학생 때 공부 못했지만 인턴 성적은 잘 나왔고 레전트 그 시험 성적 그것도 준비를 조금 다른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느슨하게 인턴을 하는 시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것도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 학생 때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시험 잘 봤네?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나 안과를 다행히 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고 나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안과를 하는 거야. 계속 한 2년은 진짜 이게 뭐 하는 깐지도 모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브스페셜을 정할 때, 그때 또 보면 트렌드가 또 결국 바뀐다고. 우리가 이 과를 얘기를 할 때도 들어갈 때 마취과가 사실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군대 끝날 때쯤 돼서 마취과는 엄청나게 그렇지. 인기 있는 과가 경비행과가 되고 재활의학과도 비슷한 코스를 밟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학생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면 요새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아까 스터디 그룹도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관계까지 다 만들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트렌드는 바뀌니까 주어진 거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전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금 저하고 만나는 학생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 때보다 되게 빨라요. 계획적이고 결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고려하는 시기도 되게 빠르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예상 못하게 정말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인턴 성적을 이제 두 분 다 잘 받으셨는데 인턴 성적 어떻게 하면 잘 받죠?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재 원장님이 전체 8개 병원 250명 중 전체 1위 하셨죠? 나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설명회 할 때도 얘기 나왔었지만 식사할 때 반찬을 챙기고 다니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 그거는 말할 때마다 바뀌네.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힘드시니까 밥 좀 시켜라 라고 하면 뭐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선생님들 이거 먹으면 좋겠다 하는 거 좀 생각해가지고 좀 메뉴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소문이 잘 나서 얘는 좀 눈치 빠르게 일을 한다.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가 이제 밑반찬 갖고 다닌다. 왜냐면 병원밥이 맛이 없잖아 시켜 먹으면. 밑반찬 갖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얘기도 있었다. 나는 그 인턴 하다가 내과를 돌 때 내가 그 골수 기증 등록을 해놨는데 내과를 돌 때 골수 기증 대상자가 됐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럼 내가 입원을 해가지고 내 골수를 빼주고 이제 며칠 입원을 하게 돼 있지.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인턴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인턴 일을 못해서 성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과에서 하는 환자 딱 그과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의국장 뱀이 엄청 바쁜 와중에서도 이제 익스큐즈를 해줬어. 골수 기증을 했어? 인턴 때 골수 기증을 했지. 입신양명에 진짜 눈이 멀었네. 아니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또 환자를 위한 마음. 그건 아니야. 학생 때 등록을 환자를 해놨는데 위한 인턴 때 연락이 온 거야. 그 타이밍에 내가 안 해주면 그 사람 골수 기증을 못 받는 거지. 내과 돌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소문이 매혈로 인턴 점수가 잘 나왔다. 매혈했다. 그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네. 어떤 면에서. 그게 장난이겠지. 그래서 근데 그러면 김 원장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인턴을 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라? 요거는 그때 우리 한번 학생 몇 명 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턴 이거 다들 이제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뭐 이 유튜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배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턴 점수를 뭔가 우리 맨날 가는
쪽지 시험 이런 걸로 맨날 아침에 치고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거든. 바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는 요런 부분 뭐 ABC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 선생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듣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내리는 오더에 대한 수행률, 일 돌아가게 해놓는 거, 일 처리해놓는 깔끔한 거 뭐 이런 거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도 있거든. 나는 이제 파라메딕들 또는 우리 그 병동 간호사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 거기에다 난 또 할 때 인턴장이었습니다. 인턴장이라 가지고 좀 일을 갖다가 두루두루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제발 우리 소위 딱 인간한 사람이 그 행복한 행복한. 한때 하듯이 아하.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 내가 개업을 해가지고 내가 고용한 사람한테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그 혹시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간호사들의 평가도 중요하다. 그렇지, 그것도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의육장 선생님한테 들어가고 의육장 선생님의 의견은 이제 수련 담당 교수님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의국장과 간호사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고 나는 여기를 한 달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얼마나 빨리 이렇게 묻어나는지 이런 거는 다 그 평가가 그쪽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인턴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은 당연히 지켜야죠.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맡은 업무를 빵꾸를 낸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면서 김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인간적으로 두루두루 자기 위 시니어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분들도 같이 잘 지내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결국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주변 넓게 보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저는 뭐냐면 평가도 평가인데 어쨌든 이 바닥이 좁다 보니까 인턴 때 같이 했던 사람을 다른 데에서 막 말도 안 되게 내가 아래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래이기도 하고 군대 이렇게 가 군대 가서 군대 만나기도 껴있으니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족보가 만나기도 꼬이죠. 하고 맞아. 족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주제가 우리가 짧게 뭐 20분의 강의로 넣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내과 외과 선생님들 이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보다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얘기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